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으로 주목받을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국가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향후에 파이코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두 개의 국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국가들 몇 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특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그 외에도 파이코인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까지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코인이 정말 활성화돼서 오픈 메인넷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을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생태계 매장으로 해서 폐쇄형 메인넷으로 여기저기 국가에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라는 것은 파이코인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소비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파이코인이 활성화됐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뭐 하나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자, 보시면은 요거 파이 어떻습니까? 파이를 홍보할 때는 이렇게 차량에다가 파이 코인을 붙이고 다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파이 코인이 보다 정말로 유명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홍보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이코인 누가 홍보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발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뭐냐면 파이코인의 미래를 알아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에 대해서 자체적인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무료 채굴 코인들 뭐 있으면 여기다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은 뭐 부끄럽다, 뭐 쪽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붙이고 다녀요 보통,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짤들과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굳이 하지 않는 이유, 저도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이렇게 수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이 대표적인 이제 국가 딱 해가지고 파이코인이 짱이다, 파이코인 미래다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정말 활짝 웃고 있는 이게 파이코인의 미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파이코인을 하고 있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코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 파이코인이 유독 이렇게 딱 나타나요. 다른 것들은 보면은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나타난 게 거의 있나요? 뭐 후원사 또는 뭐 파트너 이렇게 해서 파이 네트워크라고 딱 뜨거나 아니면 다른 무료 채굴 코인들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딱 나타난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료 채굴 코인들 수백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뭐 해봐야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뭐 파트너십 맺었다 해서 애매하게 그냥 끝나는 정도에서 종료가 됐지, 이렇게 계속해서 종종 파이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뭔가 후원사 자격으로 나오는 이런 파이 네트워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디벨로퍼 위크에서 나오는 거고 2월 21일에서 2월 23일 이렇게 실제로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다 파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파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좀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죠? 실제로 뭐 파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파이 브라우저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그래서 해커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제출 자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2월 14일인데 2월 14일인 이제 오늘이죠, 오늘. 2월 14일에 보다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2월 14일에는 이 브라우저가 오픈이 돼야 정상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07시 9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이 파이 네트워크 해피 마이닝에서 행복한 이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 모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은 뭐 옷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옷, 뭐 음식,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전제품, 뭐 학용품, 뭐 전자기기 뭐 다양해요. 전자기기가 가전제품으로 들어가지만 모든 카테고리를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육까지 받을 수가 있다. 뭐 수강 이런 것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꼭 하라 소리가 아니라 파이코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하지 않고 이걸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이득이 된다.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매장 이런 거를 했을 때 자신들이 좀 더 코인을 받을 수 있고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천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좀 더 채굴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약간 형식이 좀 다르죠. 방식이 내가 파이코인을 좀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매장을 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노드적인 부분으로 이제부터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속해서 노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전 노드 개수 21,835개에서 21,1222개 그쵸? 자 여기 몇 개 늘어나서 한 4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시장이 일단은 1위라는 거예요. 뭐 그 많은 국가 중에서 어떻게 이게 1위냐? 한국은 비율이 이 인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높은 편이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IT 강국이라는 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노드를 설치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국가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본다면은 또 우리나라가 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겠고 2위, 3위까지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파이 그냥 실제로 KYC 인증받은 걸 고려하지 않고 봤을 때는 파이 점유율로 따지면은 1위는 중국이 아닐까 싶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생태계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파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다, 점점. 그냥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엄청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비율로만 따져도 한국과 중국이 거의 합쳐서 50%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한국과 중국 시장은 확실히 파이코인에 대한 이 생태계 참여를 좀 앞장서서 할 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분들을 바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멋지신 분들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보면은 정부가 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박탈하면서 나이지리아는 현금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가 들어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면은 은행은 쓸모가 없게 되고 블록체인은 사회의 자유를 되찾게 된다라고 해서 나와요. 뭐 관련 영상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지금 ATM기를 깨트리고 ATM기를 깨트렸죠 지금 돈에 대한 이런 흐름이나 이런 걸 뭐 막겠다 해가지고 ATM기 뭐 깨트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봐봐요 사람들 봐봐요 막 도망 다니고 난리 났죠 몽둥이 들고 다니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막 다 깨부수고 보면은 강목 들고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도망 다니고 지금 이게 뭐다 뭐 빈민국들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빈민국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실제로 현실이 이래요. 자, 나이지리아 보면은 인구의 45%가 암호화폐 사용 혹은 보유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나이지리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나이지리아 국가는 우리가 한국도 그렇지만 나이지리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암호화폐를 사용 혹은 보유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까지 좀 더 뭐 사용했다, 보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미래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이지리아 인구 45%가 암호화폐 사용 혹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트레이딩 브라우저는 보고서를 통해서 나이지리아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채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얘기하죠. 자, 거래하고 사용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반발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죠.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터키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국가들, 인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터키 이런 나라들을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사용, 이 보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점유율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뭐 현금이라는 것보다도 사실 미래에 이 파이코인이 정말 상용화돼서 활성화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파이코인으로 이 나이지리아는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국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는 이 중앙은행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여전히 심각하게 세다라는 걸 봤을 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암호화폐 거래가 이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 직간접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겠고요. 한편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이지리아 의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45%의 그 힘이 컸지만 45%의 힘보다도 시간이 지났을 때 미래에는 나이지리아가 선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파이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고 19일에는 바방기다 이브라힘 나이지리아 하원 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나이지리아가 곧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암호화폐, 파이는 암호화폐예요. 그렇죠? 화폐의 단위인 암호화폐. 그죠? 그래서 이 파이코인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지리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나이지리아, 가나 막 이런 곳들 있죠. 그런 곳들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이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국가를 찾아보면은 그 국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 파이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그 화폐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전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환전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 파이코인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행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파이코인이 아직 갈 길은 멀다. 뭐 이것은 분명히 현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 지금 어쨌든 간에 파이 브라우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1차 순위가 될 것이고 자 2차 순위는 뭐다? KYC 인증이 대부분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KYC 인증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증이 끝나고 나면 뭐가 돼야 된다? 파이 메인넷이 돼야 된다. 그죠? 메인넷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건데 물론 이때쯤만 돼도 KYC 인증하고 여기 중간에 마이그레이션만 돼도 활성화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파일을 쓸 수 있는 그런 개수나 권한 영역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분명히 불가피하게 돼야 될 것이고 뭐 그 전에 당연히 그 이후에죠 메인넷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다? 뭐 상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상장이라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인 것 같아요. 되게 먼 미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장 어쨌든 메인넷이 되고 나면은 상장에 대한 부분도 알아서 파이코인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파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른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보통 돈을 줍니다. 돈을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줘요. 요즘엔 몇천만 원. 옛날에는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1억까지는 아니고 한 몇천 정도 이렇게 땡겨요. 거래소에다가 코인 그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주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제가 굳이 막 상세한 단가를 공개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몇천 정도 주고 실제로 어떤 모 거래소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어떤 거래소는 3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뭐 상장이 쉽다 보니까 상장을 그냥 너도나도 하는데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이렇게 거래소 프로젝트에서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뭐 IOU 상장 뭐 이런 걸 자기네들 맘대로 합니다. 자 이런 만큼 파이코인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건 분명 사실일 거고 지금 트위터 팔로워만 2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도 거의 지금 7, 8위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향후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프로젝트는 뭐다? 파이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도 주목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올해 2023년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보면은 대개파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파라기보다는 2023년도에 파이코인에 대한 승부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엔 좀 더 파이코인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파이코인을 다루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채굴을 이렇게 하고 있고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